미국 워싱턴에 살던 한 미국인 여성이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같은 국적의 미국인들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인 국적이 창피하다며 국적을 바꾸고 싶다는 말까지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서울로 유학을 온 23살 KT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한국 유학을 결심했어요. 유학 생활은 제 생각대로 너무 즐거워요. 특히 신림동 골목에서 친구들과 맥주 한잔하며 대화를 나누는 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얼마 전 저의 이런 평화로운 유학 생활이 와장창 깨버린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어요. 바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는 조니 소말리라는 유튜버의 말도 안 되는 악행이었죠. 많은 한국 분들의 분노를 산 일이라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조니 소말리는 본인 유튜브와 SNS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온갖 기행을 벌이고 있어요. 이번에는 아베 신조의 사진을 들고 난 당신을 위해 한국인을 물리쳤다 라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심지어 평화의 소녀상에서 춤을 추고 입을 맞추는 등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짓을 하며 미국인들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의로운 한국인 남성분에게 참 교육을 당한 걸로도 모자라서 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한국 유튜버는 조니 소말리에게 현상금까지 건 상태고요. 아직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남아있는 상태라는데 이 인간이 어서 잡혀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조니 소말리 이전에 이와 비슷한 사람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일에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또 비슷한 일이 2번이나 발생했다 보니 이번에야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조니 소말리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 갔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도 한국에서와 비슷하게 민폐를 부리고 다녔는데 별다른 처벌 없이 한국에 올 수 있었다고 하죠. 제가 예전에 만났던 미국인 여행객도 똑같았어요. 그 남자를 처음 본 곳은 홍대 근처 국제 문화교류 카페였습니다.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자리죠. 누구나 올 수 있는 모임이라 한국인 대학생들, 외국인 유학생들, 한국에 여행 온 관광객들, 그리고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는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날도 똑같이 활기차게 모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제 한국인 친구 민지가 어떤 미국인 남자를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온 브래드, 제가 앞으로 말할 미국 여행객, 그 사람이었죠. 브래드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훤칠한 키에 호감형 얼굴이었거든요. 브래드는 사교적인 성격이기도 했고 한국에 여행 와서 좋았던 점을 늘어놓으며 사람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그런데 저는 브래드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싸움이 느껴지더라고요. 묘한 허세가 느껴졌달까요? 특히 브래드는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너네 주짓수 알아? 난 주짓수를 배운 사람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덤벼도 내가 이길걸?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술이 들어가니 남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본인의 힘을 자랑하더라고요. 브래드 때문에 처진 분위기를 살려보려고 한국인 남학생이 그래? 나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데 종합격투기는 어떤 식으로 훈련해? 라고 말하자 돌아오는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태권도? 그건 무술이 아니라 정신수양이지. 요가 같은 거? 실전에서는 쓸모도 없는 게 어떻게 무술이야? 술을 먹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최고다. 맛있는 음식도 많고 사람들도 친절하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사람이 소주 한 잔 마셨다고 이렇게 태세전환을 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브래드의 오만한 모습에 짜증이 나는 건 덤이었고요. 그런데 이 브래드가 친구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다들 브래드를 술을 마시면 좀 과격해지는 친구 정도로 생각하더라고요. 술에 깬 뒤에 입에 발린 소리라도 했나 보죠. 결국 저는 친구들과 함께 다음 날에도 함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같은 미국인으로서 저 오만한 놈이 어떤 나라 망신을 할까 걱정이 돼서 간 거였어요. 제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친구들은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밤 11시쯤이었는데 브래드가 갑자기 편의점에 들어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밤에 술을 마셔도 된다며 미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 한국의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나 보다 했죠. 그런데 이 브래드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브래드는 안주를 고른다는 명목으로 과자를 고르러 가더니 천천히 진열대 옆을 걸으며 손으로 과자를 하나하나 쓸었어요. 당연히 과자는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고 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저는 브래드에게 뭘 하는 거냐고 따졌고 다른 친구들은 브래드가 떨어뜨린 과자를 주워들기 바빴습니다. 브래드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했어요. 갑자기 맥주를 고르고 저희가 주워든 과자와 냉동식품 몇 개를 계산하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얘 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며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마친 브래드는 물건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뒤 편의점 내부에 있는 테이블에 가서 앉았어요. 그러더니 저희에게 왜 안 오냐고 묻더라고요. 동시에 직원에게는 명령조로 구매한 것들을 테이블 위에 세팅하길 요구했습니다. 직원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희와 브래드를 번갈아가며 보고 있었고, 저희는 브래드에게 여기는 편의점이고 이곳에서는 음주를 할 수 없으며 직원에게는 이런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브래드가 한 대답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난 미국인이야. 내가 왜 한국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야 돼? 그리고 KT, 너도 미국인 아냐? 미국인이 왜 한국인 눈치를 보고 있어? 넌 자존심도 없어? 저는 이를 꽉 깨물고 어른스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정한 법이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 몰라? 그러자 브래드는 팔짱을 끼고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참나, 아시아 국가가 제대로 된 법을 가지고 있을 리 없잖아. 그딴 법을 내가 왜 따라야 하는데? 순간 이놈을 그대로 밖에 풀어놨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싶더라고요. 저와 친구는 직원분에게 거듭 사과를 드리고 브래드를 억지로 끌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직원분이 경찰에 신고하셨으면 했어요. 그런데 연신 사과하는 저희가 절친한 친구인 줄 아셨는지 그냥 가라고 손짓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애를 경찰서에 데려가 봤자 바쁜 한국 경찰관분들만 귀찮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저와 친구는 최대한 말로 타일러 보려고 했습니다. 브래드, 여기가 어디인지 제발 자각 좀 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한국은 치안 문제에 굉장히 예민해서 너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브래드는 제 말을 듣고도 하품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신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KT, 내가 미국에서도 이럴 것 같아? 여기가 아시아 국가니까 그러는 거야.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 있었거든? 일본에서도 똑같이 행동했는데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했어. 누가 경찰에 신고하기는 했는데 경찰도 내 여권을 보더니 그냥 가라고 하더라. 왜 그랬겠어? 내가 미국인이니까 그런 거지. 브래드는 굉장한 백인 우월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저도 미국인이지만 미국인이라는 걸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한국에서 살다 보니 오히려 미국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매일마다 총기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한국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가족들끼리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하는 일상을 꿈꾸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여유롭게 공원이나 한강 둔치에서 산책을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24시간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눌 수도 있고요. 미국이 돈도 많고 힘도 있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살기 좋은 나라는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가 브래드의 말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저는 브래드에게 말했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왜 너 같은 애를 그냥 뒀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절대 그럴 리 없을 거야. 한국은 규칙과 법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러자 브래드는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너 같은 애들이 진짜 이해가 안 돼. 한국에서 살더니 한국인이라도 된 거야? 넌 미국인이라고. 세계 어느 나라도 건들지 못하는 아메리칸이란 말이야. 아메리칸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어. 대체 왜 한국인들 눈치를 보는 거야? 진짜 겁쟁이가 따로 없다. 그런데 그때 편의점 밖에 있는 벤치에서 라면을 먹던 한국인 남학생 2명이 저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브래드는 짜증스럽게 옆을 쳐다보았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이내 비웃는 표정을 지었는데 한국인 남학생들이 자신보다 키도 크고 누가 봐도 운동한 몸이라는 걸 보고는 움찔하더라고요. 브래드는 움찔한 걸 들키지 않으려고 더 세게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넌 뭐야?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거야. 아시아인이 뭔데 우리가 대화하는데 끼어들어? 한국 학생들은 브래드의 짜증 섞인 말투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측은한 눈빛으로 브래드를 보고 있었죠. 그게 브래드를 더 화나게 만든 것 같아요. 브래드는 남학생의 어깨를 쿡쿡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뭐냐고, 뭔데 끼어드냐고. 그런데 웃긴 게 브래드가 아무리 찔러도 남학생은 꿈쩍도 안 했어요. 몸이 워낙 탄탄해서 그런지 브래드가 찌를수록 브래드 손가락만 아프겠더라고요. 남학생은 브래드의 손을 살짝 쳐내더니 그의 말에 답했습니다. 한국에 여행 오신 것 같은데 모쪼록 여행만 잘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문제 일으켜서 여행 망치지 마시고요. 젠틀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여행 망치고 싶지 않으면 행실 똑바로 해라라는 뜻이 있었어요. 브래드가 발끈하자 한국 학생은 또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본과 한국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일본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누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냥 피해버리고는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릅니다.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앞으로 나서서 해결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저처럼요. 저는 초조하게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초조해해야 할 브래드는 여유로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저 눈치 없는 미국 놈이 제발 정신을 차리길 바랐지만 브래드는 여전히 초등학생처럼 굴었습니다. 야, 너 뭐 되냐? 한국 놈들은 이렇게 말로 떠드는 것밖에 못해? 한판 붙어볼래? 나 주짓수 유단자야. 주짓수 알아? 그러면서 또 손가락으로 기분 나쁘게 어깨를 밀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 한국인 학생이 브래드의 손목을 잡더니 살짝 비튼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동작이었고 비전문가인 제 눈에는 그냥 손목을 쳐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브래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하더니 브래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국 학생은 그런 브래드를 휙 던져버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예의부터 배우는 게 좋겠네요. 한국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규칙도 있지만 예의라는 것도 있거든요. 브래드는 한국 학생의 손짓 하나에 나가떨어진 게 부끄러웠는지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사과했어요.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제 친구는 아닌데 같은 미국인이라서. 그런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라고요. 그러자 한국 학생들은 저보다 더 당황하더니 아이고 아이고를 연발하면서 손수건을 꺼내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미국인들이 다 저렇지 않다는 건 저희도 알아요. 한 사람의 행동이 그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미국인인 제게 화를 낼 법도 한데 되려 저를 위로해주는 학생들에게 감동받은 것도 잠시 브래드가 학생들에게 보복을 하지는 않을지 걱정되더라고요. 손목이 무척 아파 보였으니까요. 어찌됐든 유단자라고 하던데 기습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제가 이런 우려를 표하자 그 학생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하하, 그 정도로 다치지는 않아요. 다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제압 기술이거든요. 혹시 이 사람도 유단자인가 싶어서 물어보니 유단자는 아니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인 남자들은 모두 군대를 다녀온다고 하더니 이런 기술도 배운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무술을 배운 사람이라도 실전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배운 사람은 못 이기더라고요. 그 학생은 브래드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힘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었죠. 저는 한국 학생들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하고 친구와 함께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브래드라는 놈을 만날 일은 2번 다시 없을 거라고 다짐을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어느 날 학교 주변을 걷고 있는데 왜인지 익숙한 뒤통수가 보였습니다. 브래드였죠. 최대한 마주치지 않고 지나가려 하는데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왼쪽 눈 주변은 시퍼렇게 멍든 것뿐만 아니라 팅팅 부어 있었고 입가에는 상처가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대차게 맞은 사람이었죠. 브래드의 얼굴에는 평소에 거만한 표정이 사라져 있었고 겁에 질린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사람 얼굴이 저렇게 됐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브래드에게 다가가려는데 브래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더니 갑자기 뒤를 돌아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놈 그렇게 설치고 다니더니 드디어 일을 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얼굴이 저 지경이 될 리가 없잖아요. 저는 망설임 없이 브래드의 뒤를 쫓았어요. 브래드는 사람들을 비집고 도망쳤고 저는 연신 죄송합니다를 외치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뛰어가는 모습이 무서운 것에 쫓기는 것처럼 허둥지둥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잠시만 멈춰보라고 소리쳤지만 그럴수록 브래드의 뜀박질은 빨라졌어요. 더 이상은 못 뛰겠다 싶었던 순간 좁은 골목길 끝에서 누군가가 나타났고 브래드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몸을 다른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친 브래드보다 골목에서 나온 남자의 움직임이 더 빨랐어요. 그는 도망치는 브래드의 팔을 휙 낚아챘습니다. 그 순간 브래드는 뭐가 그리 무서운지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한국인 남자는 아주 부드럽게 브래드의 팔을 잡아 비틀더니 브래드의 체중을 이용해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어요. 180cm가 넘는 브래드가 마치 종이 인형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죠. 한국인 남자가 브래드보다 10cm 정도는 더 작아 보였는데 말입니다. 저는 일단 브래드가 다친 것 같아서 걱정이 됐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사람이 다쳤는데 그냥 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브래드와 남자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인 남자가 브래드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또 왜 도망가? 또 사고 쳤냐? 브래드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고 입술은 하얗게 변한 채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뭔 사고 쳤어? 솔직하게 말해. 그리고 왜 갑자기 주먹질을 해? 놀라서 넘겨버렸잖아.
브래드가 주먹질을 하니까 본인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브래드를 넘겨버린 거였더라고요. 저는 대체 이 남자의 정체가 뭐길래 주짓수 유단자라며 의기양양해하던 브래드를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도요. 알고 보니 브래드는 편의점에서 그 일이 있고 난 후 화장품 가게에 가서 여성분들에게 추근덕거렸다고 합니다. 그는 화장품 가게를 돌아다니며 여자들을 뒤쫓거나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구했다고 해요. 자신이 SNS에서 꽤 유명한데 자기랑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너도 유명해질 수 있을 거라면서요. 심지어 불쾌감을 표하며 자리를 떠난 여성의 뒤를 쫓아가기까지 했죠. 같은 여자로서 이야기하자면 이건 정말이지 엄청나게 큰 공포입니다. 같은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이 내 뒤를 쫓아온다? 울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공포에 떨고 있던 그 여성분을 이 한국인 남성이 구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 눈앞에 있는 한국인 남성은 굉장히 건실하고 착해 보였는데 브래드의 상태는 처참했잖아요. 정말 처맞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로요. 이 남성이 브래드를 이렇게 팼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브래드와 그 남성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자 그분은 하하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왜 여성분을 따라가는 거냐고 하니까 갑자기 저한테 덤비더라고요. 나중에 듣게 된 자세한 상황은 이랬습니다. 원래는 좋게 이야기하고 끝낼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브래드가 덤비더니 한국 남성에게 주먹질을 하며 너 한번 붙어볼래? 너처럼 조그만 한국인이 나한테 잽이나 되겠어? 라며 도발을 하더랍니다. 확실히 브래드보다 키가 작았거든요. 브래드는 이 한국인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길 바랐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남성은 브래드 생각과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요. 한번 붙어봅시다. 라고 말하고는 브래드를 데리고 곧장 근처에 있는 복싱 체육관에 가더니 헤드기어를 줬던 거죠. 브래드는 내심 당황했지만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외투를 벗은 한국 남성의 몸은 근육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무자비하게 팬 게 아니라 정식 룰에 맞춰서 스파링으로 혼쭐을 내준 거였어요. 그런데 이 멍청한 브래드는 눈이 퉁퉁 부었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더라고요. 미국이랑 링이 좀 달라서 그래. 미국이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거야. 그런데 며칠 전보다 기가 죽은 목소리더라고요. 제 앞에서 미국인 어쩌고 하면서 허세란 허세는 다 부렸으니 이렇게라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싶었나 보죠. 한국 남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브래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브래드가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남성은 자신의 휴대전화의 갤러리에 들어가더니 어떤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영상을 브래드에게 보여주었죠. 그러자 브래드의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뭔가 해서 슬쩍 봤더니 브래드가 스파링을 당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 네가 찍자고 한 건 기억나지? 이긴 사람이 영상 자기 SNS에 올리기로 했잖아. 근데 링이 미국이랑 다르다고? 내 SNS에 올려서 진짜 링이 미국이랑 다른지 물어볼까? 브래드는 그것만은 안 된다며 사정사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퍽이나 안 올리겠다. 이렇게 괘씸하게 구는데 당연히 올려서 망신을 줘야지. 그런데 한국 남성의 그릇은 저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는 영상 재생을 끄더니 브래드에게 네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 주먹으로 진 게 아니라 내 인성이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 하고 살지 마라. 알겠냐? 라고 말했어요. 저는 돌아서서 가는 그에게 가서 영상을 올릴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뇨. 그거 올려봤자 제 SNS나 오염되죠. 이런 거 뭐가 자랑이라고 올립니까? 라고 대답하더군요. 브래드라면 좋다고 올렸을 텐데 사람의 그릇 차이가 이렇게나 다를 수 있더라고요. 제가 남성에 대해 또 한 번 놀랐던 건 브래드를 눌러버린 한국 남성이 특전사 출신이었다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선수일 줄 알았는데 저번에 만났던 한국 학생들도 그렇고 한국 거리를 다닐 때는 정말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남자들 대부분이 군대에서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이분들에게 브래드가 무슨 사고를 친 건 아니고 아마 맞은 걸 저에게 들킨 게 부끄러워서 도망간 것일 거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브래드와 둘만 남았어요. 뚱하게 서 있는 브래드를 보니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한국인들은 함부로 건드는 거 아니랬지. 네가 체육관에서 교과서적으로 훈련 받을 때 한국 남자들은 2년 동안 실제 전투에서 필요한 훈련을 받았다고. 일본인들은 참았을지 몰라도 한국인들은 절대 안 참는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못 알아듣더니 지금 내 꼴을 봐. 브래드는 우는 것 같았습니다. 놀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브래드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훌쩍이더니 정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브래드가 까불다가 두드려 맞았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데 겹치는 지인이 없어서 아쉬울 따름이었죠. 브래드가 떠나고 얼마 후 미국의 가족들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LA 근교의 한인마트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 왜인지 브래드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건도 한국인을 무시했다가 큰 코 다친 미국인의 일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 총을 사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정신병력을 속이고 총을 구매했고 공범과 함께 한인마트를 털기로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아는 약하다는 편견 때문이었어요. 심지어 본인들은 총도 있었으니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 자신했겠죠. 하지만 60대 중반의 한인마트 사장님은 매우 손쉽게 강도를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60대라고 말 안 했으면 전혀 몰랐을 거예요.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거든요. 한국인들이 어려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자세도 꼿꼿하고 여전히 운동을 하시는 듯 누가 봐도 운동을 한 몸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총을 들고 매장 안에 들어온 강도에게 돈을 줄 테니 가까이 오라며 거리를 좁히고 대화를 시도하면서 강도를 안심시킨 뒤 순식간에 제압해버리셨어요. 사장님은 나이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민첩하게 움직이셨습니다. 순식간에 계산대를 돌아 나오시더니 강도의 손목을 잡아채 강도를 바닥에 매닫고 주신 거예요. 알고 보니 범인은 갓 성인이 된 남자였고 총을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어딘가 엉성한 그 모습을 보고 충분히 제압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신 거였죠. 나중에 인터뷰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제대로 장전조차 못하는 놈도 제압을 못하면 해병대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장님은 한국 해병대 출신이셨더라고요. 심지어 한인마트 한편에는 라면이나 우동 같은 걸 먹을 수 있는 작은 식당이 있었는데 잠시 후에 해병대 전우회 분들의 모임도 있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분들까지 있었더라면 범인이 어떤 꼴을 당했을지, 그렇게 되면 범인이 불쌍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의 인터뷰는 많은 미국인들을 놀라게 했어요. 일단 미국인들은 총에 대한 트라우마가 커서 누군가가 총을 꺼내면 당황하며 손을 들기 바쁩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그 찰나의 순간 장전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총을 들고 있는 폼이 능숙한지 아닌지도 파악을 하셨던 거예요. 미국인들은 역시 아무나 총을 가질 수 있는 미국에서 총을 잡아본 사람들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차원이 다르다. 수십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할 정도라면 대체 어떤 훈련을 받은 거냐? 한국 군대는 인간 병기를 만들어내는 곳인 거냐? 라며 사장님의 용맹함과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저는 해병대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특전사라는 건 이번에 경험한 것으로 어느 정도 알았는데 해병대는 제대로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저는 곧바로 해병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에 띈 건 해병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별명이었어요. 한국 해병대를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왜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된 건가 했는데 이 별명은 6.25 전쟁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 해병대의 첫 전투는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에서 치러졌는데 이 해병 용사들은 맨손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백병전을 펼쳤고 장친호 전투에서는 영하 40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도 미군과 함께 싸웠다고 해요. 영하 40도라니 저라면 숨도 못 쉴 그곳에서 밤낮으로 북한군과 중공군을 상대로 용맹하게 싸웠다는 게 저로서는 상상도 안 가더라고요. 하지만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수식어가 붙은 건 야간 전투 때 보여준 모습 때문이었어요. 마치 귀신처럼 나타나 적을 제압하고 사라지는 모습에서 나온 별명인 거죠. 그런데 만약 이 별명을 한국 해병대가 직접 붙였다면 별로 안 멋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수식어는 6.25 전쟁 당시 종군 기자로 온 마거릿 히긴스가 해병대를 표현할 때 쓴 수식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해병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했다고 하죠.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미군마저 혀를 내둘 정도로 그 능력이 특출났다고 하니 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지 궁금해요. 해병대의 훈련에 대해 찾아봤는데 귀신도 때려잡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해병대는 일반 군대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데 잠을 자다가도 눈을 감고도 몸이 저절로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으니 한인마트 사장님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손쉽게 강도를 제압하신 거겠죠? 저는 한인마트 사장님의 인터뷰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장님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의 뜻을 알게 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젊은 시절의 용맹함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또 필승이라고 격려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해병대는 한국전쟁 때의 혹한 속에서도 베트남 전쟁 때의 더위와 정글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셨다고 합니다. 한인마트 사장님이 총을 든 강도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시고 상황을 장악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아직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을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국은 그 어떤 나라에도 뒤처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고통을 이겨낸 역사를 가진 나라죠. 악바리로 밑에서부터 올라온 나라를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이번에 논란이 된 조지 소말리도 한국을 얕본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참교육받아서 한국은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런 애들은 좀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선가 그런 정의 구현이 이루어지길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한국에 대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특히 사업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독보적인 업계 1위이면서 고객 만족뿐 아니라 지역사회 환원까지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어 더욱 놀라움을 자아내는데요. 바로 신차 장기 렌트 및 리스 회사인 KS 오토플랜입니다. 차량 구매뿐 아니라 기존 차량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 물론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는 기업을 표방하는 만큼 렌트와 리스 시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님이 최대한 페널티를 적게 가지고 가시도록 체계화된 승계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답게 처음 회사를 시작하던 그 마음 그대로 취약계층 아동과 시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KS 오토플랜. 따뜻한 심장을 가진 KS 오토플랜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고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과 함께 이웃을 위한 나눔까지 실천해보세요. 여기 죽어도 한국은 가기 싫다며 울며불며 난리를 치는 영국 체조선수 팀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한국행을 결정한 코치의 멱살을 잡기까지 했는데요. 이들이 이토록 한국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한국이 아시아 변방에 위치한 후진국이라는 이상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던 그녀들이 한국에 오자 기절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영국의 체조선수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체조 선수를 하고 있는 애슐리 홀란드라고 합니다. 최근 저희 학교 체조팀은 영국 내에서 열린 대회에서 준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겨울 방학 때 러시아로 해외 전지 훈련을 나가게 되었죠. 저를 비롯한 팀원들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뻤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명실상부한 체조 강국이기에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또 해외로 나간다는 것 역시 저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죠. 물론 해외 전지훈련은 훈련의 연속일 뿐 여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나는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답니다. 팀의 주장인 저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러시아도 우리 영국처럼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에서 분명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제 말을 들은 선수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러시아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러시아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지, 무슨 음식을 먹어볼지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저희는 기대감에 부풀어 갔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에게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답니다. 그건 바로 현재 러시아의 정세가 불안정해서 러시아 대신 한국으로 전지훈련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저희 팀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아니 지금 러시아에 가지 못하게 된 것도 짜증이 나는데 그 대신 가게 될 나라가 하필 한국이라니요? 저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영 제국은 예전부터 전 세계의 중심이자 경제 대국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인 반면 한국은 작고 못 사는 후진국이잖아요. 전지훈련을 가는 목적 중에는 새로운 나라에서 뭔가를 배우기 위함도 있는 것인데 한국 같은 열등한 나라에서 대체 뭘 배우라는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었죠. 결국 주장인 제가 팀을 대표해 코치님에게 항의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예전에 우리 강대국들에게 지배받던 열등한 나라잖아요. 그런 덜 떨어진 나라에 가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겠어요? 게다가 한국은 우리 영국보다 땅도 훨씬 좁잖아요. 그렇게 좁아 터진 곳에서 지내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고요. 라고 말했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왜 아니겠어요? 저는 평소 세계 최고의 강대국, 영국의 선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고작 한국 같은 나라에 전지훈련을 하러 가야 한다는 현실에 정말 자존심 상하고 견딜 수 없이 짜증이 났어요. 저희 체조팀이 겨울방학에 한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제 부모님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제 부모님은 세계의 중심이자 모두가 우러러보는 우리 영국의 선수들이 대체 왜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전지훈련을 받아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리시며 감독과 코치의 머리가 어떻게 되기라도 한 것 같다고 하셨죠. 저는 울상이 되어 부모님께 신세한탄을 늘어놓았어요.
한국은 영국에 비해 모든 것이 뒤떨어졌을 텐데 그런 곳에서 한 달이나 어떻게 지낼지 너무 걱정돼, 엄마. 한국인들은 우리 백인들에게 열등감도 심하게 가지고 있다던데 우리가 거기에 가면 한국인들이 우리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우리가 훈련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 뻔하잖아. 엄마에게 한탄을 하고 결국 저는 펑펑 울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운다고 바뀌는 것은 없었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은 흘러갔고 어느새 한국으로 떠나야 할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이라도 된 기분이 되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도 한숨은 멈추지 않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팀원들 역시 한숨을 푹푹 쉬며 이 끔찍한 상황이 어서 끝나기만을 빌 뿐이었죠. 전 세계에서 1등으로 손꼽히는 영국의 선수들인 우리가 어쩌다가 아시아의 변방에 붙어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게 된 것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찰 일이었어요. 그때 팀원 하나가 이런 얘기를 꺼내더군요. 우리가 도착하면 한국 사람들 놀라서 기절하는 거 아니야? 그런 가난하고 열등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 같은 선진국 국민들을 만나본 적이나 있겠어? 그런 얘기를 나누며 저희 팀원들은 한국을 한껏 비웃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비행기에서 내릴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후진국의 공항답게 인천공항이 꾀죄죄하고 허름할 것이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우선 입국 심사 과정이 충격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공항의 직원들이 수기로 수속을 밟아주는 영국의 공항과 달리 한국은 우주 항공기에나 설치되어 있을 것 같이 생긴 최첨단 기계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QR코드 스캔 한 번이면 모든 절차가 간편하게 끝나더군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는 제 입국 심사가 끝난 줄도 모르고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다가 직원의 재촉을 받은 후에야 입국 심사장을 빠져나왔답니다. 게다가 인천공항에서 마주친 한국인들은 우리 영국인들을 보고 질투를 하기는커녕 부러워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였어요. 저는 후진국 한국인들이 우리 럭셔리한 영국인들을 보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것이라 예상했는데 실상은 전혀 달랐죠. 공항에 지나다니는 한국인들은 모두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와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고 언뜻 봐도 값비싸 보이는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란 것은 한국인들에게서 비누 냄새 같은 것이 났다는 점인데 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한국은 가난한 소국이니까 한국인들의 모습이 꾀죄죄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에 불과했던 거죠. 저는 고개를 숙여 제 몸의 냄새를 맡아보았어요. 씻은 지 3일이 지나서인지 역시나 냄새가 나더군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아름답고 깨끗한 외모를 가진 한국인들과 굳이 매일 샤워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진 우리 영국인들이 너무 비교가 되었기 때문이죠. 영국에 있을 때는 제가 더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한국인들 사이에 있게 되자 괜히 주눅이 들고 당장이라도 어딘가에 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팀원들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몇몇 팀원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자신의 겨드랑이 악취를 체크하고 있기도 했죠. 방금 전 비행기 안에서만 해도 한국인들이 우리를 보면 부러워서 미치려고 할 것이다라며 큰 소리를 땅땅 치던 우리들이었는데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와 팀원들은 묘한 감정을 느끼며 한 달 동안 지내게 될 숙소로 향했어요. 저희는 송도라는 도시에서 지내기로 했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아무리 후진국이라고 해도 수도는 발달되어 있는 법이니 저는 서울에서 지내고 싶었죠. 후진국의 지방 도시라니 안 봐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게 뻔하잖아요? 저는 냄새나고 더러운 도로와 다 쓰러져가는 숙소를 상상하며 제 앞날을 걱정했죠. 그런데 송도에 가까워질수록 차창 밖으로 보이는 최첨단 미래 도시의 모습에 저는 입을 떡 벌려야 했습니다. 송도에는 하늘을 찌르기라도 할 듯 높이 솟아있는 건물들이 즐비해 있었고 깨끗하고 넓은 도로에는 비싸 보이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오물과 노숙자들이 가득한 거리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았죠. 무엇보다 이렇게 번화한 도시에서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특유의 악취가 나거든요. 전 여태까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인력을 투입해서 아무리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분명히 한계는 있는 거니까요. 아무리 치워도 쓰레기는 즉시 다시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나는 냄새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다르더군요. 한국에서는 악취는커녕 쾌적함만이 느껴질 뿐이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랑 너무 다르잖아? 꼭 한국이 우리 영국보다 더 부유한 나라 같은데? 설마. 에이, 진짜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불쑥 떠오른 불안감을 애써 지우며 준비된 숙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다음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우선 숙소의 지하에 있는 수영장을 구경하러 갔는데 한국의 수영장은 영국의 수영장과 질적으로 다르더군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영국인들은 머리를 잘 감지 않아서 아직도 머리에 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네 수영장을 가면 물 위에 이들이 둥둥 떠다니고 그 물에 들어가서 놀다 보면 이가 없던 사람도 이에 옮게 되는 일이 부지기수거든요. 물론 그게 청결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지만 머리이는 이미 일상에 깊이 들어온 일종의 문화 같은 것이라서 딱히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너무나 깨끗하고 맑은 한국 숙소의 수영장을 보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답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청결하게 생활을 하니까 한국인들 피부와 머릿결이 그렇게 좋았던 거구나. 인천공항에서 봤던 한국인들의 매끈한 피부와 머릿결이 다시 떠오르자 저는 얼른 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서둘러 화장실에 들어가 물을 트는데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답니다.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영국은 상수도 시설이 낡은 곳에서는 녹물이 나오거나 석회가 섞인 물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물은 영국의 수돗물처럼 비릿한 냄새도 나지 않을 뿐더러 눈으로 보기에도 맑고 깨끗하더군요. 어떻게 후진국 사람들이 우리 영국인들보다 더 퀄리티 좋은 물을 사용하는 거지? 분명 역사책에서는 우리 영국이 세계 최고라고 했는데? 저는 엄청난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화장실을 빠져나왔어요. 주변을 둘러보자 팀원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여태까지 우리는 영국이 세계 최고의 1등 국가이고 한국은 우리 발 아래 놓인 열등한 나라라고 믿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고 겪은 한국은 최첨단 기술을 보유함은 물론 생활 환경까지 우수한 나라였으니 놀랄 수밖에요. 하지만 이제 그만 충격에서 벗어날 때였어요. 저녁을 먹을 시간이었거든요. 식당으로 이동하며 저와 팀원들은 한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팀원 중 한 명이 영국 음식과 한식을 비교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한국 음식 엄청 수준 낮을 것 같아.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한국은 옛날부터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 그런 따라쟁이들이 만든 음식이 맛이 있을 리가 없잖아? 분명 한식은 조잡하고 형편없을 것이 분명해. 그 말에 다른 팀원들도 동조했고 결국 우리는 일단 식당에 가보기는 하되 허접한 수준의 한식이 나오면 손도 대지 말고 그냥 방으로 돌아가자고 약속했죠. 그런데 식당에 들어간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어요. 이곳이 식당인지 아니면 실험실인지 헷갈렸거든요. 그도 그럴 게 식기는 파란 빛이 나오는 살균기에 들어있었고 식판에 음식을 담아주는 사람들은 마스크와 위생 장갑, 위생 모자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거든요. 한눈에 보아도 한국의 식당은 위생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국 음식을 먹고 배탈 날 일은 절대로 없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식판을 집어 들었답니다. 이어서 푸짐한 식사가 담기기 시작했죠. 시금치 무침과 불고기, 콩나물국, 어묵볶음이 주요 메뉴였는데 하나같이 감칠맛이 도는 게 너무 맛있더군요. 팀원들 역시 빠른 속도로 자신의 식판을 비워가기 시작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음식에 손도 대지 말자며 한식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맞는지 참으로 우스운 모습이었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각자 방에서 휴식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문득 저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건 바로 속이 더부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보통 영국에서 저녁 식사를 푸짐하게 하고 나면 음식의 기름기 때문인지 밤에 속이 니글거리거든요. 그런데 한식은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뒷맛이 깔끔하고 속이 개운한 것이 느낌이 아주 좋더군요. 이런 식단이라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저는 감독과 코치들이 왜 한국으로 전지훈련을 오자고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저희 팀은 본격적으로 전지훈련에 들어갔어요. 저는 아침으로 한식을 든든하게 챙겨 먹고 열정적으로 훈련에 임했죠. 그런데 열정이 너무 과했던 걸까요? 순간의 실수로 저는 발목에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착지하는 순간 발목이 접질리며 우드득 하는 소리가 났고 저는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죠. 놀란 코치들이 서둘러 달려와 제 발목 상태를 체크했고 곧이어 저는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한국의 병원으로 향하며 저는 절망스러운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답니다. 발목이 다친 것도 서러운 일이었지만 그것보다는 한국 같은 후진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어요. 물론 어제까지 제가 지켜본 한국은 생각만큼 못 사는 나라가 아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신뢰할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한국 병원에서 엉성한 치료를 받다가 감염이라도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에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이대로 선수 생활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이런 제 걱정은 다 쓸모없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병원은 훌륭한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영국에서는 본 적도 없는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의사는 제 발목을 보자마자 엑스레이를 찍고 오라고 했고, 저는 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고 인대만 찢어진 상태였는데 한국에서는 이럴 때 초음파를 이용해 염증 치료를 하더군요. 이런 최신식 치료는 태어나서 지금껏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는 꼭 미래도시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초음파 치료를 받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내가 영국에서 발목을 다쳤다면 어땠을까? 지금과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 답은 아니오였죠. 영국에서 병원에 가려면 무조건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영국의 병원은 한국과 같은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니 저절로 정신이 아찔해져 오며 한국에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며칠 후 제 발목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저희 선수단은 한국의 고등학교 체조팀과 친선 교류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단체로 버스를 타고 한국 체조팀이 있는 고등학교로 향했죠. 잠시 후 버스가 학교의 정문에 다다랐을 때쯤 저희는 걱정을 빙자한 비웃음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 영어로 기본적인 인사나 할 줄 알까? 당연히 못하겠지? 그러고 보면 우리 영국인들은 참 복도 많아. 세계의 공용어가 영어라니 얼마나 편하고 좋아? 저희는 우리 같은 선진국 국민들을 코앞에서 마주하면 한국 체조팀 선수들의 자존심이 박살날 텐데 어쩌나 하는 되도 않는 걱정도 했죠. 하지만 잠시 후 자존심이 박살나는 건 한국 선수들이 아닌 우리 영국 선수들이었어요. 우선 한국 선수들은 전원이 세련된 외모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부티 나는 유니폼을 입고 있더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영국 선수들이 입고 온 유니폼은 디자인부터 퀄리티까지 한국 선수들이 입은 옷과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할 정도였어요. 저희 영국 선수단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죠. 우리 영국은 버벌이라는 명품 의류 브랜드를 가지고 있을 만큼 옷 디자인과 면류의 퀄리티가 상당하다고 자부하거든요.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한국 선수들이 입은 옷이 훨씬 더 질이 좋고 깨끗해 보여서 저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괜히 심술이 나서 한국 선수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 그 유니폼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 온 거지? 그러자 한국 선수들은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니, 이 유니폼은 다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들인데? 저는 이 한국 학생이 제게 꿀리고 싶지 않아서 괜히 허세를 부리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사실이었죠. 제가 그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이자 그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한국의 높은 면 생산 기술에 대한 기사를 제게 보여주었어요. 그 기사를 읽어보니 한국인들은 손재주가 워낙 좋아서 질 좋은 면을 생산하는 기술이 있다고 하더군요. 정리하자면 한국이 영국에 비해 수준 떨어지는 옷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영국인들의 착각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 선수가 이용한 한국의 인터넷 속도와 이 모든 것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설명한 그의 훌륭한 매너에 저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답니다. 또 한국 선수들은 저희에게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는데 그들이 영어로 말하는 속도며 발음까지 원어민들과 흡사한 수준이어서 저는 까무러치게 놀랐어요. 한국이 영국과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도 아닌데 한국의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나 영어를 잘 한다는 것은 한국의 교육 수준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모로 저희와 비교되는 한국 선수들을 보며 저는 한국인들이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선수들은 저희에게 간식을 사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 선수들을 따라 학교 근처의 가게로 향했죠. 그런데 이 가게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국 선수들은 이게 너무나 익숙한 일인 듯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집어들고 키오스크로 가서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영국 팀원들은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우선 주인이 없는데도 이 가게의 내부가 깨끗하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건 이 가게에 방문하는 모든 손님들이 이곳에 들어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무엇보다 물건을 훔칠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는다는 듯 당연하게 자신이 고른 물건 값을 계산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이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가능하다니.
만약 영국에서 이런 무인 가게를 연다면 하루 아닌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물건들을 몽땅 도둑 맞고 말 거예요. 그래 놓고 아마 영국 사람들은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거랍니다. 왜냐하면 영국인들은 그러게 누가 탐나는 물건을 그렇게 무방비하게 두래? 물건 간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 잘못이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영국인들과 너무 다른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쯤 되자 저는 제가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여태까지 저와 영국 팀원들이 생각해온 한국은 가난에 찌들려 사는 거지들이 가득한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나라다 라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자 저는 부끄러움에 한국 선수들과 눈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동시에 몇몇 팀원들은 현실을 부정하기도 했죠. 유럽에서 보기에 한국은 분명 하찮은 후진국에 불과했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유럽에서 온 백인들은 대체로 한국이 유럽에 비해 수준 떨어지는 후진국이라는 오해를 하기는 하더라. 근데 난 그게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나도 전에 유럽에 가봤거든? 그런데 유럽은 한국과 다르게 인터넷도 느리고 음식 배달 문화도 없고 길거리에는 집시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소매치기를 일삼았어. 유럽에 갔던 것은 나에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았고 난 앞으로 절대 다시는 유럽에 가지 않을 생각이야. 그러면서 그 한국 선수는 저희에게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영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죠. 또 제가 여태까지 모르던 세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과 동시에 저는 영국이라는 작은 우물에 사는 아둔하고 멍청한 개구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건 마치 세상이 180도 뒤집히는 일과도 같았어요. 제가 생각하던 세계 1위 국가 영국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저와 영국 팀원들의 콧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결국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과 아까 전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하기로 했답니다.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국을 얕잡아보고 무시했던 것 정말 미안해. 사실 나는 영국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들으면서 한국이 작고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었어. 그리고 영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믿었지. 하지만 그건 모두 허황된 망상이었어. 내가 직접 겪어본 한국은 환상적일 정도로 멋진 나라야.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정말 큰 행운이었어. 이어서 다른 영국 팀원들도 내심 한국을 무시해 왔음을 인정하며 한국 선수들에게 사과했어요. 그 순간 우리 스스로가 어찌나 바보 같고 한심스럽게 느껴지던지요? 아무리 무지했다고 한들 영국인이 세계 최고라는 망상을 하며 살아온 것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때 한국 선수단이 환하게 웃으며 저희의 손을 잡아주더군요. 그러면서 앞으로 친하게 지내면 되지 않냐며 상냥하게 저희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큰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죠. 한국인들은 이렇게나 훌륭한 매너를 갖춘 사람들인데 우리 영국인들은 이들에게 수준 떨어지는 후진국의 국민이라며 손가락질이나 해댔었구나 생각했죠. 진정으로 천박하고 질 떨어지는 국민성을 가진 것이 어느 쪽인지 깨달은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동시에 영국보다 훨씬 작은 영토와 적은 인구수를 가지고도 이렇게나 대단한 선진국이 된 한국이 놀랍기도 부럽기도 했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영국 팀원들은 한국에서 지내는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여기며 전지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했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희 팀원들은 건강해졌고 어느새 한국인들처럼 피부도 뽀얗게 변해가더군요. 왠지 한국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훈련도 더 잘 되는 기분이었고요. 하지만 즐거움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죠. 어느새 한 달이 지나 저희는 영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영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감독님은 저희에게 마지막 자유시간을 주셨고 저희 영국 선수들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한국 화장품 가게에 가서 영국 화장품과는 질적으로 다른 한국 화장품들을 잔뜩 구매했죠. 그동안 한국에서 지내면서 한국 화장품을 써본 결과 한국 화장품은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매일같이 당연하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니 너무 부러웠어요. 다음으로 저는 한국의 라면들을 구매했답니다. 물론 한국 라면은 제 입에 약간 맵기는 했지만 그래도 은근히 중독되는 매력이 있더군요. 영국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도 맛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저는 다양한 라면들을 골라 담았어요. 영국은 식재료가 다양하지 않은 편인데 한국은 라면 하나에도 순한 맛, 매운맛, 불닭맛 등등 종류가 어찌나 다양한지 고르는 재미가 있었죠.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도 다 열정과 노력이 필요한 일일 텐데 한국이 선진국이 된 배경에는 분명 한국인들의 이런 센스와 열정도 한몫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저는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제 부모님은 저를 한국에 보낸 뒤 무척이나 걱정을 했다고 해요. 부모님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일본도 아니고 고작 한국 같은 후진국에 가서 애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밤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영국인 부모님이 우습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여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국인들이 무지하게 살고 있는지를 떠올려 보았죠. 저야 운이 좋아서 한국에 가서 진짜 세상을 마주했지만 아직도 수많은 영국인들은 영국이 세계 제일이고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영국 노인들은 한국은 예전에 강대국에게 짓밟힌 적이 있는 수준 떨어지는 나라였다며 그들을 무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죠. 물론 선진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영국인들이 미개한 소리를 떠들어댄다며 신경도 쓰지 않겠지만 저는 죄책감이 들고 무지한 영국인들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한국에 같이 갔던 체조팀 선수들과 함께 한국 바로 알기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를 시작으로 저희의 주변인 더 나아가 영국 전체가 잘못된 편견을 깨트릴 수 있는 날까지 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랍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한국에 있을 때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는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인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희 영국인들도 친하게 지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연 보면서 사실 좀 놀랬어요. 아니, 한국을 이렇게 생각하는 영국인들이 많다는 거에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아직 더 많이 한국을 알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네요. 사연 보내주신 애슐리 홀란드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